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대기환경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벌써 마지막 과목이 왔습니다. 대기환경 관계법규라고 하는데요. 이 법규는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법규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요령. 또 이제 법규라는 과목은 굉장히 이제 변동이 많은 과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6개월에 한 번씩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의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대기환경 관계법규란 뭔지,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은 세 분류로 나뉘는데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떤 개념인지, 또 이 법을 찾는 방법, 법을 찾는 방법 왜 배우냐면 그 6개월마다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걸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관계법규를 시험면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기환경 관계법규라는 거는 요거를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안 하죠. 과목을. 보전법이라고 안 하고 관계법규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법이 섞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법들이 섞여 있냐면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단 가장 큰 틀입니다. 얘가 이제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 이제 추가되는 게 실내공기질관리법. 왜냐면 우리가 실내공기 오염물질도 다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규. 그리고 악취방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대기환경 우리가 해서 악취도 다루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있는데 얘는 환경정책기본법 안에서 수질법, 대기법, 폐기물법, 소음진동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법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 기사 시험을 봐도 대기 기사 시험을 봐도 폐기물 기사 시험을 봐도 이 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은 다 들어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에 있는 내용 중에 또 대기에 있는 부분이 특히나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법 제정의 목적은요. 우리가 헌법에 기초해서 어떤 법들이 다 나오는데 35조에 보면은 그게 이제 환경권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은 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걸 이제 도와주는 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환경정책기본법이고요. 거기서 파생된 것 중에 공기에 관한 게 바로 우리가 주로 배우는 이제 대기환경 보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기환경 관계법규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관계법규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그 법들은 다 이제 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 보전법이 있다고 하면은 대기환경 보전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부등호로 표시해 놨다시피 법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다음 이제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에요. 제가 그래서 밑에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우리가 음악으로 표현을 해보자고 하면은 음악이라는 엄청나게 큰 틀이 있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장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힙합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또 뭐 재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클래식이다. 그러면 이 음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장르라는 카테고리는 음악보다 작은 단위죠. 그게 바로 법과 시행령의 관계고 그 장르 안에 들어있는 게 보니까 클래식 음악 중에 베토벤도 있고 모차르트도 있고 핸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또 세부 목록이 바로 시행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행 규칙에서도 담기 너무 세부적이다. 그러니까 베토벤인데 베토벤 뭐 교향곡에 뭐 몇 번부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게 따로 세부적으로 또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은 이제 별표로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별표라는 건 이제 두 군지인데요. 법에 이렇게 큰 틀에서는 절대 별표가 없고 시행령 여기 중에 장르를 나누는데 좀 세부적으로 나눠야 된다. 그랬을 때 시행령에 있는 별표가 있고요.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가 있어요. 이렇게 별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만 존재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따로 정리할 때 별표라는 걸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내용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시행규칙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이라는 건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보면은 뭐 어떠고저떠고 하면서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법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근데 그것이 법마다 뭐 다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행령은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고요. 시행규칙은 무조건 환경부령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이제 문제 나와요. 막 시행규칙 몇 조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무슨 영으로 할 것인가 하고 뭐 시도시사,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시행규칙이면은 그냥 환경부 장관으로 여러분들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는 문제들은 꼭 맞춰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법의 위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또 법이 바뀔 수 있어요. 1월에 한 번 바뀌고 7월에 한 번 바뀌는데, 바뀌어도 그렇게 많이는 안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뀐 내용이 시험 출제 내용하고 이제 연관이 됐다고 하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월이나 7월이 걸린다고 하면은 한 번씩 이 색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 지금 환경 수험서 시장에 나오는 책들은 다 1년 단위로 출판이 돼요. 그리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 반기마다 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판에 이렇게 나왔는데 뭐 7월이 넘어서 내가 9월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1월에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럼 한번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색인을 해보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들은요, 지금 만약에 이 환경업계 현직에 계신 분들은 이거 좀 많이 쓰실 거예요. 그렇죠? 또는 이제 환경을 접하신 분들은 이제 일을 하실 때 이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법제서 사이트 이거 외워주시고요. www.law.go.kr입니다. 요걸 지금 치면은 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렇게 쭉 나오고 거기 이제 검색하는 창이 나와요. 거기 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치면은 수질법이 쭉 나오는 거고, 대기환경보존법 치면은 쭉 나오는 거고, 폐기물 관리법 치면 폐기물법이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이제 찾고 싶은,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보존법을 난 찾고 싶다. 이걸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검색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가 이제 위계가 쭉 나오면서 대기환경보존법에 대한 내용, 시행령에 대한 내용 나오겠죠? 그리고 시행 규칙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3단 비교라는 그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쫙 누르면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나오고, 이거를 뭐 다운로드 받을 때 한글 파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엑셀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뭐라고 하나요? 인터넷 문서 자체로 그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편한 형태로 받으셔가지고 그 우리가 찾기 버튼 컨트롤 F 누르면은 찾기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법을 검색만 하면은 알아서 찾아지고, 그게 지금 몇 조 몇 항에 있는지가 바로 나온다는 거.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법을 색인할 때, 내가 찾고 싶은 법을 찾을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방법. 신구법 비교라는 버튼이요. 그 홈페이지 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3단 비교 뭐식이 있고, 이쪽에 이렇게 신구법 비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눌러 보십니다. 누르면은 신구법 비교에서 바로 지금 바뀌기 전하고 후가 나와 있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그 내용 보시고, 예를 들어서 진짜 많이 바뀌는 게 막 돈 내용들 막 이런 거 많이 바뀌는데, 돈이 뭐 벌금 200만 원이었던 게 300으로 간다. 이런 게 뭐 돼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만 수정해서 하시면 되고, 보통 반기마다 바뀌어봐야 하면 2개나 3개 정도 바뀌어요. 안 바뀔 때도 많고. 그래서 확인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이 법제서 사이트 가시면 요새는 그 회원가입을 하면 메일링 서비스 할 때 내가 관심 있는 법이 뭡니까 하면서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 이제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 악취방지법 이런 것들을 체크해놓고 환경정책기본법까지. 그러면 이제 메일로 바뀔 때마다, 개정될 때마다 메일로 와요. 그럼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진짜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히든 방법인데, 나 이것까지 귀찮다. 그럼 이제 뭐 제 블로그라든지, 그 쪽지 남기는 거 있어요?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뭐 인스타 메시지라든지, 셋 중 하나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데 법이 혹시 바뀐 게 있나요? 언제 책을 샀는데 뭐 개정된 게 있나요? 그럼 저는 이미 작업을 해놨을 겁니다. 그때 시즌이면은. 그래서 그 작업한 것을 그대로 보내드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한테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내가 만약에 뭐 1월에 샀는데 아직 뭐 6월이다 5월이다 아직 개정 안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문제없이 개정된 거 없으니까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되셨네요? 네. 모르는 부분 질문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이제 법규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법규 공부를 잘했다고 소리를 들을 것인지 보겠습니다.
간단한데요. 제가 바로 전 과목인 대기 오염 공정시험 기준은 몇 주 전에 시작했죠? 2주 전에 시작을 했어요. 전체 보통 이제 준비 기간 2달 내지 3달, 또 한 달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2주 전에 공정시험 시작했다고 하면 2주 전부터의 여러분들의 공부 패턴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장인 기준으로 2주 전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공정시험 기준을 쭉 보는 거예요. 오늘은 공정시험 기준 앞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절반을 읽겠다. 절반 쭉 읽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루에 하나 최소 기출문제 1회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직장인 기준, 학생 기준. 내가 공정시험 기준을 반 또는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고 쭉 나가요. 진도를. 그 다음에 하루에 기출문제 2회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2주 전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에 우리가 기사라고 했으면은 개론, 연소공학, 방지기술이라는 3과목이 있죠. 산업기사분들은 개론하고 방지기술이 있죠. 이 2과목 내지 3과목을요. 2주 전까지만 공부하시고 2주 후에는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출문제를 풀다가 이게 뭐였지 할 때 찾아보실 때만 보는 거고 그때 이외에는 절대 안 보는 거예요. 찾아서 오답노트에 넣어두시고 나중에는 오답노트가 쌓이다 보면 책 볼 필요도 없어요. 오답노트 펼치면 여기 있네? 이거 또 틀렸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오답노트에 모든 문제에 대한 오답이 다 들어있다. 그럼 여러분들 합격이 다 와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2주 전에는 절대로 그 앞에 개론, 연소공학, 방지기술 보시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1주가 지나면은 이제 일주일이 남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법규를 들어가야 됩니다. 법규 하면서 내가 공정시험 모자랐다. 그럼 봐도 돼요. 쪼개가면서 보고 항상 해야 되는 게 하루에 한 번 기출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이 나오면은 법규를 하루에 한 번 정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암기법이 좀 자신 있는데 암기하는 게 좀 괜찮다 암기력이 3일 전부터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일주일은요 굉장히 넉넉하게 잡아드린 기간입니다. 저 암기력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 수질 시험 볼 때, 대기 시험 볼 때, 폐기물 시험 볼 때 맨날 3일 전에 했어요. 근데 이제 몇 점 나오냐면은 그것도 1일 2회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저 암기력 안 좋거든요. 그런데도 수질법 빼고는 다 이제 75점 이상 넘고 수질만 하면 7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폐기물법하고 대기는 그렇게 법이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3일 전에도 가능하지만 제가 넉넉 잡아서 일주일로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꼭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는 제가 얘기해 드렸고 기출문제는 이제 최신 연도부터 풀어나가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법이라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최신부터 뭐 쭉 풀어나가야지 뭐 17, 18, 17, 16, 15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때 풀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은 계속 1일 1회 정독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 이론들이 정립이 돼가고 있어요. 점점 정립이 되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 개정된 내용이네. 여기서 이거 개정된 내용이네. 그게 보입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체크하면서 가면 되기 때문에 너무 옛날로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법은. 그리고 이 법이라는 거는 말을 그냥 안 바꾸고 수치 바꾸거나 말의 순서 바꾸거나 단어 바꾸거나 전체적인 문장을 건들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이론을 쭉 보시는 게 점점 그 문제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문제랑 익숙해지는 지름길이에요. 계속해서 이론을 정독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은 전혀 문제 없이 법규 통과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OT를 마치고 이제 법규 시간에는 사실 제가 법규 강의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법규는 법이라는 게 어떤 거 안 지키면 되는 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출제가 중요도라는 게 없습니다. 개론이나 방지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시설 같은 거, 이론 같은 것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법규는 딱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내기 그냥 좋아 보이는 거. 그리고 그냥 랜덤으로 그냥 뽑히는 거.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잘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법규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제 그냥 감으로, 철저한 감으로 해서 요약된 부분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이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